짧은 라디오로 간단하게 배워보는 일상생활 속 꼭 필요한 법률 지식, 알쓸법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잡학사전 알쓸법잡의 김지훈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살면서 타인에게 물건에 관한 손해를 받거나 혹은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한 번도 받거나 주지 않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은 이런 피해와 관련된 재물손괴 혹은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손괴죄에 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치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타인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훼손시킬 경우에 해당되는 제목입니다. 다만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훼손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타인에게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를 받거나 혹은 타인의 물건을 고의성 없이 훼손시켰을 경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인이 우리의 물건을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물건 파손에 고의성이 없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처벌만을 받게 됩니다. 즉, 통상손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또 고의성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피해 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른 것인데요. 대법원은 여기서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그것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로 인한 가치 감소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의 원래 가치가 아닌 수리비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리 이유가 아닌 수리 전이라도 예상 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다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통상손해란 채무 불이행 혹은 물건의 훼손 또는 멸실로 인한 손해 등이 있으며, 특별손해란 통상손해를 넘어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손해를 넘어 특별손해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오늘은 주제에 맞는 일반적인 물건 훼손에 관한 통상손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통상손해의 경우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여기서 수리비에는 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 동안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 또한 그 책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 또한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의 수리비와 사용하게 되지 못한 기간으로 인한 손해, 여기까지가 통상손해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타인과 다툼이 발생하여 가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만약 가해자가 고의성을 가졌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물손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물에 해당하는 것은 문서 또는 재물 그 자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도 포함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직장을 퇴사하면서
자신이 작업한 모든 작업물을 지우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가해자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인사처벌 역시 받게 됩니다. 위의 두 사례인 통상손해와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제도나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내가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피해자라면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물건값을 보상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와 통상손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받는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아예 안 받거나 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오늘 내용이 이런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지훈, 아나운서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